네, 이번에 ES5 테크톡 진행하게 된 모던 애자일 이한결입니다. 먼저 ES5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먼저 1997년에 ES1으로 세상에 나왔고요. 그 후에 ES2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해인 ES3가 버전업 되면서 나왔고요. 다음 시간이 조금 흘러서 2007년에 ES4로 버전업이 됐는데, 이때 ES3에서 ES4로 버전업이 될 때는 특별히 릴리즈 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ES5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크마스크립트 2009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15년에 ES6가 나왔고, 그 이후로 계속 자바스크립트가 개발되고 있고, 제가 발표할 거는 ES5가 출시가 될 때 어떤 기능들이 새로 도입이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S5는 도입된 키워드들이 크게 3개로 나뉘는데요. 배열에 관련된 키워드들, 그리고 객체에 관련된 키워드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열에 관련된 키워드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중요하게 유용하게 사용될 키워드 기준으로 설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for each라는 겁니다. for each는요, 배열을 사용을 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for each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는데, 거기서 파라미터로 그 배열 안에 있는 요소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 내에서 그 요소를 확인을 해보면 위에 과일들, 내부에 바나나, 사과, 오렌지들이 순서대로 찍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파라미터 총 3개를 받을 수 있는데, 요소를 받을 수 있고 그 배열의 인덱스 값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파라미터는 원시 배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나나가 들어왔을 때 과일은 바나나가 될 거고, 번호는 인덱스 값 0번이 됩니다. 그 후에 원시 배열로 받은 파라미터는 과일들이라는 원래 기본 배열이고, 두 번째로 들어온 사과일 때도 마찬가지로 과일은 사과가 되고 번호는 1번, 원시 배열은 과일들의 배열입니다. 세 번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소를 받을 때 그 요소의 특징을 나타내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바나나, 사과, 오렌지는 과일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과일 그 자체니까 프루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번호는 인덱스라고 통상적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원시 배열 그냥 어레이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for each에서 가져오는 값이 프루트일 때 바나나를 가져오는데, 인덱스로 과일들에 접근을 해서 가져온 값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바나나 똑같습니다. 그 두 번째 요소가 들어와서 사과가 들어오고, 두 번째 인덱스 1이겠죠. 그래서 과일들의 1, 사과가 들어와서 사과 똑같이 출력이 됐습니다. 오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방금 전에 봤듯이 이 프루트과 과일들에서 인덱스로 접근한 값 모두 같을까요? 승범님? 네, 전 같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EQ로 비교를 해봤기 때문에 그 안에 데이터는 모두 같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후에 과일들의 인덱스에 접근을 해서 0으로 변경을 하고, 프루트에도 다른 값을 대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과일들에는 어떤 값이 담겨 있을까요, 수영님? 111? 뭐죠? 잘 모르겠네요. 과일들에는 000이 담겨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과일들의 인덱스로 접근한 값이랑 프루트랑 EQ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같다라고 나왔는데, 과일들의 인덱스로 접근할 때는
참조를 해서 그 주소값을 참조를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for each에서 가져오는 요소는 그 값 자체만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서 푸릇에다가 1을 대입한 거는 이런 형태와 마찬가지로 돼요. 코드에서 스트링에다가 숫자를 대입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과일들의 주소값을 참조해서 그 주소의 값을 0으로 바꿔야 원래 배열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과일들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사용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맵이라는 키워드도 나왔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요소를 받고 인덱스를 받고 배열을 받는 이 파라미터 맵에서도 동일합니다. 요소를 받고 인덱스를 받고 배열을 받습니다. 근데 맵에는 아까 for each에서 없었던 리턴 값이 존재해요. 이 리턴 값은 뭐냐면 맵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리턴하는 값으로 이 자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열로 반환을 해서 담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과일들은 바나나, 사과, 오렌지 그대로 그 데이터가 유지가 되고요. 맵을 사용해서 새로 반환한 배열은 new 과일들에 담기게 돼서 new 더하기 프루시 됐기 때문에 바나나, 사과, 오렌지가 순서대로 담겨서 new 바나나, new 사과, new 오렌지가 담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괄호 이후에 리턴이 바로 나오는 경우에는 에러 함수 사용해서 바로 리턴 값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다음에 필터입니다. 필터도 받는 파라미터가 동일합니다. 요소, 인덱스, 배열을 받는데 여기서 네 번째 파라미터를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컴마를 찍고 뭐 1이라는 파라미터를 받게 되면 그건 무조건 undefined예요. 그래서 받을 이유가 없고요. 네, 필터는 원시 배열에서 리턴 값이 참인 경우에만 새로운 배열에 담아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푸릇에 지금 처음에 바나나가 들어오죠. 바나나의 길이는 3이에요. 그래서 new 과일들이라는 배열에 바나나가 처음으로 담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푸릇에 사과가 담기는데 사과의 길이는 2이기 때문에 이게 false가 떠요. 그래서 new 과일들에는 사과가 담기지 않습니다. 오렌지는 바나나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배열에 추가가 돼서 필터를 한 이후에는 원시 배열과 길이가 다르게 생성이 될 수도 있고 같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두스입니다. 리두스는 앞서 본 필터와 맵과 for each에서 받는 파라미터와는 약간 다른데요. accumulator라는 거는 누적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받는 값과 다음에 받는 값이 리듀스 줄여들어서 즉 합쳐져서 다음 어큐뮬레이터에 대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콘솔 로그로 어큐뮬레이터 커런트 인덱스를 확인을 해보면 처음에 어큐뮬레이터에 바나나가 찍힙니다. 그리고 커런트 현재에는 사과가 찍혀요. 근데 앞에서 처음 실행을 했을 때는 인덱스가 0인데 지금 리듀스에서는 1로 찍힙니다. 그리고 오렌지가 들어왔을 때 그 앞에 어큐뮬레이터는 undefined가 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리턴 값을 안 줬기 때문이에요. 리턴하는 값으로 다음 어큐뮬레이터에 대입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온 바나나 그리고 현재 사과가 맨 처음 실행이 됩니다. 그 둘을 합친 바나나 사과가 오렌지가 커런트로 들어왔을 때 어큐뮬레이터에 대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어큐뮬레이터 커런트는 바나나 사과인데 다음 기능을 수행할 때 이 둘이 합쳐져서 어큐뮬레이터에 바나나 사과가 대입이 되고 그 다음 커런트에는 오렌지가 됩니다. 그 이마저도 합쳐서 결국 new 과일들에는 바나나, 사과, 오렌지가 합쳐진 스트링이 담기게 됩니다. 근데 어큐뮬레이터에는 초기 값을 저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희 함수가 끝나고 콤마를 찍은 이후에 특정 값을 특정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해주면 맨 처음 실행된 어큐뮬레이터는 이렇게 객체로 콘솔이 찍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큐뮬레이터가 지금 현재 객체이기 때문에 그 객체의 키 값을 처음에 들어오는 바나나로 설정을 해주고 그 밸류는 바나나의 길이, 즉 요소에 관련된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실행이 됐을 때 바나나라는 키에 3이라는 밸류가 담기고 그 바나나 땡땡 3이라는 객체 자체를 또 어큐뮬레이터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new 과일들의 요소를 키로 하고 그 요소의 길이를 밸류로 하는 객체를 새로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배열에 관련된 새로 도입된 키워드들은 여기까지 알아볼 거고요. 다음에 객체에 관련된 키워드들 알아보겠습니다. 객체에서 새로 도입된 것 중에 중요한 키워드는 먼저 데이트 메서드입니다. 데이트 메서드는 현재 지금 제가 이 메서드를 사용한 지역의 시간을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날짜와 현재 날짜 혹은 다른 날짜와 다른 날짜를 비교해서 날짜 계산을 하기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데이트와 관련된 메서드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날짜에 관련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된다 싶을 때는 MDN에서 데이트 메서드를 검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시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날짜를 지금 제가 new date, new 생성자를 사용해서 데이트 메서드로 받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 현재 날짜에서 100일 전이 어떤 몇 월 며칠인지 몇 년도인지 판단을 하고 싶어서 데이트 메서드에서 set date와 그리고 get date를 활용을 해서 100일 전을 계산을 해보니까 2021년 12월 29일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그 다음에 객체에서 새로 도입된 중요한 키워드는 getter와 setter입니다. 지금 현재 코드에서 getter, setter를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팀원이라는 객체가 있고 팀원 1, 2, 3에 각각의 이름이 대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 설정이라는 거는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팀원에 대한 메서드겠죠. 이 전체 설정이라는 메서드는 값을 받아서 dis.전체, 즉 팀원 내부에 전체라는 키를 만들고 그 키의 밸류를 할당한 겁니다. 그리고 dis 팀원, 여기 3개의 팀원들이라는 키에 할당된 값을 스플릿으로 쪼갠 후에 각각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팀원.점 전체 설정 승범 영훈 수영을 보면 전체 설정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원래 한결 하람 성재였던 팀원 1, 2, 3이 승범 영훈 수영으로 변경이 되고 전체 설정이라는 메서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라는 키가 새로 추가가 돼서 승범 영훈 수영이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있는데 왜 getter, setter라는 게 도입이 됐냐 하면은 팀원.점 전체는 특정한 데이터 타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된 습관이나 악성 버그로 인해서 팀원.점 전체에 숫자를 대입을 했을 경우에 팀원.점 전체를 확인을 해보면 승범 영혼 수영이 깨진 상태로 숫자가 그대로 대입이 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설정이라는 메서드도 저희가 메서드 자체인데 스트링으로 변경을 했을 때 전체 설정은 메서드가 유지가 되지 않고 변경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보안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getter와 setter가 도입이 됐습니다. 먼저 get이라는 거는 dis.팀원, 각각 팀원을 스트링으로 반환을 해주고요. set이라는 거는 받은 파라미터를 통해서 쪼갠 후에
디스 팀원 1, 2, 3, 즉 여기 팀원의 1, 2, 3에 각각 할당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팀원 전체, 지금 여기에 팀원 전체라는 키도 없고 키를 설정해준 적도 없는데 팀원점 전체로 접근을 해서 승범 용훈 수영으로 변경을 했을 때 콘솔 로그로 팀원을 확인해보면 팀원 3명이 모두 이름이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팀원점 전체에 접근을 해도 승범 용훈 수영이 확인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게터 세터를 사용 안 했을 때는 팀원점 전체를 했을 때 값을 받아올 수 있었지만 팀원 자체에도 전체라는 이 키가 추가가 됐었어요. 근데 게터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는 그대로 게터 세터라는 밸류 값을 갖고 있고, 하지만 접근을 했을 때 그거를 리턴하는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원 전체라는 건 게터 세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팀원 전체에 숫자를 대입했을 때 타입 에러가 뜹니다. 세터에서 그 밸류를 받았을 때 스플릿을 할 수 없다. 지금 숫자기 때문에 스플릿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주고요. 그 팀원점 전체를 여기 스트링으로 변경을 해도 전체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리턴 값만 변경이 됩니다. 스플릿을 했을 때 뒤에 undefined를 붙고 그대로 전체라는 프로퍼티와 그리고 메서드 자체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쯤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좋은 기능은 define property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서 객체 안에 데이터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곳에서 참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걸 재설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나의 이름과 사용하는 언어를 선언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define property를 사용을 해서 나라는 객체를 사용을 하고 언어라는 키값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밸류는 잉글리시에서 코리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writeable은 false로 했습니다. false로 하는 의미는 지금 여기 나.언어를 코리안으로 바꿨는데 간단히 KO로 바꾸고 싶을 때 여기 타입 에러가 뜨게 해줍니다. 다른 곳에서 쉽게 키를 변경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게 writeable이라는 속성이고요. enumerable이라는 거는 객체 밖에서 호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false를 줬는데 콘솔 로그 나를 찍어보면 원래는 이름과 언어와 출력이라는 메서드가 다 떠야 되는데 여기 enumerable을 false로 줬기 때문에 후에 나를 참조를 했을 때 위에 있는 언어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내부에서 그 객체 내부에서 참조를 하는 경우, 이렇게 콘솔 로그로 디스로 언어에 접근을 한 경우에는 나점 출력으로 코리안 변경이 된 후에 값을 참조를 할 수 있는데 이 객체 밖에서는 참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configurable은 여기서 false를 주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define property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객체 보안을 도와주는 키워드도 새로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객체 관련돼서 관리 측면이나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키워드들이 도입이 됐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들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인딩입니다. 바인딩은 다른 객체를 끌어온다는 뜻에서 사용을 합니다. 현재 나라는 객체에서 정보는 dis.이름, dis.key, 즉 한결과 200을 찍어주는 메서드입니다. 근데 여자친구라는 객체에는 이 정보,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스 이름, 디스 키를 반환을 해주는 메서드가 없어요. 근데 이 메서드를 그대로 여자친구라는 객체에서도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나의 정보에 접근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바인드 키워드를 써주고 바인드 할 객체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보라는 메서드가 여자친구라는 객체에 바인드가 돼서 여자친구 정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 결과가 dis.이름, dis.키가 한결 200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조이연 160이 출력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친구라는 객체를 확인을 해보면 바인드가 됐지만 이 정보라는 메서드가 여자친구라는 객체에 추가가 되진 않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것들, 대표적으로 유즈 스트릭트가 있는데요. 바나 렛이나 컨스트로 변수를 선언하지 않아도 그 값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ES5에서는 유즈 스트릭트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버그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안 좋은 코드를 미리 잡아준다고 합니다. 지금 B가 정의되지 않아서 에러가 났다고 합니다. 트림이라는 게 있는데요. 트림은 문자열에서 공백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 문자열 사이의 공백은 제거는 못하고요. 그 앞과 뒤에 있는 문자열의 공백을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지금 모던 앞에 띄어쓰기가 있고 에자일 뒤에도 띄어쓰기가 있어서 길이가 13인데 수정은 원본의 트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앞에와 뒤에 공백을 모두 제거하고 모던 그 세 글자 띄고 에자일까지 해서 9글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s.parse와 js.stringify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JSON 형식을 객체로 변환시켜주는 메서드이고요. 그 다음에 객체 타입을 JSON 형식으로, 스트링 형식으로 변환을 해주는 메서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ES5에서 새로 도입된 키워드들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키워드들을 각각 모두 공부하는 것보다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만 알아두고 그 상황이 필요할 때 MDN이나 많은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테크톡 마치겠습니다.